당뇨 망막병증이란 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의 합병증 중의 하나로 수도관에 해당하는 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현상입니다. 첫째,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 망막 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와 망막에 피가 고이고 망막이 붓습니다. 둘째, 증식 당뇨 망막병증. 새로운 혈관이 자라고 터져서 눈 속에 피가 고이고 흉터가 자라 망막을 잡아채 망막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에 선명한 영상을 맺지 못하여 심각한 시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왜 생기나요? 당뇨가 오래되면서 아주 가는 혈관인 모세혈관이 망가집니다. 고혈당 자체로 인해서도 망가지지만 고혈당이 지속되면 적혈구가 변형되는데 이렇게 변형된 적혈구가 미세혈관을 지나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손상된 혈관에서 출혈도 생기고 혈관 내에 있어야 할 물질이 새어나오는 삼출물도 생깁니다. 혈관의 손상이 심해지면 그 부위에는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저산소증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혈관이 생기지만 이는 완벽한 혈관이 아니라서 출혈도 더 잘 되고 삼출물도 더 많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출혈과 삼출물 그리고 신생혈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섬유성 막 등으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됩니다. 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의 합병증은 첫째, 당뇨 망막병증. 둘째, 백내장이 일반인에 비해 빨리 생기고 진행도 빠름. 셋째, 녹내장. 넷째, 사시. 마비성 사시가 잘 생기며 그로 인한 복시가 있음. 다섯째, 시신경이 마르는 경우. 여섯째,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가 많음.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은 당뇨 망막병증이 무서운 것은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개 좀 이상하다고 느낄 시기는 중간 이상은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즉 초기는 무증상이고 증상이 있을 시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증상일 시기에 일찍 발견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당뇨 망막병증에서는 시력이 많이 감소하고 출혈이 생기면 눈에서 뭐가 떠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말기가 되면 녹내장이 합병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에서의 시력은 초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는 시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황반부종이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고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 견인 망막 박리 시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감소하고 그중 일부에서 실명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현재 성인 실명의 주된 원인이며 당뇨 환자에서 실명이 될 확률은 정상인보다 25배 정도 더 높습니다. 당뇨병을 잘 조절하면 당뇨 망막병증이 호전되는가? 당뇨 망막병증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뇨병을 잘 조절하면 망막병증의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고 증세의 정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망막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뇨 조절 정도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악화되는 경우. 첫째,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둘째,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셋째, 담배를 피는 경우. 넷째,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다섯째,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경우. 여섯째, 임신하는 경우 등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검진. 당뇨 합병증은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과 초기엔 무증상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당뇨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려면 무증상인 시기에 정기검진을 하여 당뇨 합병증의 진행 유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되기 이전에 레이저 치료를 하여 시력 감소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 진단 시에 망막 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검사로 이상이 없다면 1년마다 한 번씩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초기 망막증이 관찰될 시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하고 이보다 더 진행된 상태에서는 3, 4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는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도 3, 4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추후 검진을 하여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안과 검사를 받는 시기. 첫째, 인슐린으로 조절하지 않는 경우. 당뇨병의 진단 즉시. 둘째, 인슐린으로 조절하는 경우. 당뇨병의 시작으로부터 5년이 경과시. 셋째, 임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으려면 양안의 안약을 점안하여 아기 동자를 키워야 합니다. 안과 기계와 렌즈를 사용하여 망막을 검사합니다. 이와 같은 검사 과정에서 통증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광 안저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 눈이 침침하고 불편할 수 있으므로 검사 당일에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되고 검사로 인한 시력 감소는 없습니다. 커진 동자는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형광 안저 촬영이란 정맥에 형광색소를 주사하고 특수 사진기를 사용하여 약 1시간 동안 연속 촬영을 실시합니다. 이는 망막병증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검사로서 진단 및 치료에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하루 정도 눈이 침침하나 검사 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망막 단층 촬영. 망막의 단면을 알아보는 검사로 망막 부종, 특히 황반부 부종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치료 효과의 판정에 유용하며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 경우 축구, 테니스, 격투기와 같은 과격한 운동은 눈 속의 출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몸에 힘을 준다든지 머리를 하방으로 구부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심하게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는 첫째, 약물.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에서의 누출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레이저 광응고술. 당뇨 망막병증으로 손상된 망막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하여 화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망막병증의 상태에 따라 한눈에 2에서 4회, 1에서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1회에 10분에서 30분가량 소요됩니다. 추적 관찰 도중 필요한 경우 레이저 광응고술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리체 강내 주사. 스테로이드, 안티베제프 등이 혈관 시생을 억제시키며 망막혈관의 누출 감소와 이로 인한 부종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나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하며 지속시간에 한계가 있고 영구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레이저 광응고술의 합병증은 첫째, 시술 직후엔 눈이 아프고 머리까지 올립니다. 둘째, 시력이 감소하거나 주변 시야가 좁아집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레이저가 다 끝나면 시력이 2달 정도에 걸쳐 80% 정도 회복되지만 일부에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넷째, 낮에 터널이나 지하에 들어가면 캄캄하며 밤에 활동하기 불편하므로 야간 운전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일부 책이나 신문을 보기에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째, 레이저 치료 도중 비정상 신생혈관에서 유리체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첫째, 눈 속에 피가 장기간 심하게 고여있는 경우. 둘째, 망막이 떨어지면서 중심부 망막을 침범하였거나 이를 향하여 진행하는 경우. 유리체 절제술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불가능할 때 또는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부득이 시행하며 모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서 눈을 수술해도 되는지? 눈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하기 전에 혈당을 150에서 250mg/dL 정도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동반된 다른 질환 및 합병증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망막 부종, 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녹내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결국에 시력이 저하 또는 실명되는 난치성 질환으로 확실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2%에서 실명합니다. 레이저는 상기 합병증의 가능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즉, 레이저를 받아도 상기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현재까지 당뇨 망막병증을 조절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확증되었으며 실명 시기를 늦추거나 실명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를 받은 후에는 시력이 더 침침해지고 시야가 더 좁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리체 절제술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제한적입니다. 망막병증이 심한 경우 광응고술 도중에 눈 속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